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출두해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인 소상인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려면 안전 대응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지출이 27억 달러 늘어난 수정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푸드스탬프 개혁법을 발의, 수혜자 4명 중 1명이 자격을 잃을 전망입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맨하탄 지방법원 인정신문에서 무죄라는 단 한마디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삼엄한 경호 속에 맨하탄 지방법원 인정신문에 출석해 후안모 전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자신은 무죄라고 단 한마디를 내뱉고 입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하자 판사는 다음 공판 일정을 제시하고 약 10여 분 만에 인정신문을 마쳤습니다. 이에 앞서 조 테커피나 변호사 역시 어젯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말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테커피나 변사는 기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혐의가 30여 개에 달하지만 모두 한 개 혐의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주 혐의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커피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범죄가 없으니 사실상 사건도 아니라며 어쩌면 법과 사실만을 두고 판단한다면 자신의 변호사 경력상 가장 쉬운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법원 출석에 따라 뉴욕시경은 3만 6천 명 이상의 경찰에 총동원령을 내렸으며 트럼프 측은 이를 지지층 결집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법원 출석으로 트럼프 지지자는 물론 반대층의 시위가 극에 달하고 이들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전 경찰 병력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뉴욕시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두한 맨하탄 지방법원을 비롯해 로어 맨하탄의 연방법원, 뉴욕시청 등에 대한 경비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젯밤 머물렀던 맨하탄 오에비뉴 56가 트럼프타워 일대의 경비를 강화하고 이 일대 좌우 각각 한 개 블락씩을 통제하고 시위대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특히 뉴욕시경과 전직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백악관 비밀 경호국은 오늘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동하는 트럼프타워에서 맨하탄 지방법원까지 약 4마일 구간의 교통을 철저히 통제,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기소를 내년 대선의 기선을 제압하는 계기로 삼기로 하고 최대한 박해받는 이미지, 그리고 이에 정당하게 저항하는 이미지로 각인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짓에 근거한 기소가 초래한 죽음과 파괴가 우리나라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어제 주장한 데 이어서 마녀 사냥, 한때 위대했던 우리나라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자극적인 단어를 최대한 동원해 자신을 희생자로 묘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 외에는 최대한 말을 아꼈으나 오늘 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대중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검찰의 정치적 탄압을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주최 범죄 예방 세미나에서 각종 범죄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려면 안전 대응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능단체협의회는 지난달 맨하탄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델리 종업원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범죄 대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3일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범죄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모니카 박 직능단체 의장은 잘못된 범죄 대응으로 불필요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그 사전에 직원들을 안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요. 특히 위급시에 대응 매뉴얼 이런 거를 많이 보급해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직능단체는 12개 협회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들 이하 여러 그 협회에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와셔서 자기 또 그 인플로이들한테 뿌려갈 자료들도 많이 가져가시고요. 박강민 뉴욕 한인식품협회 회장은 주로 업주들은 가게 없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강도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시 종업원들의 적절한 대응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 오픈아워가 깁니다. 한인 비즈니스들이 특성상 심지어는 24아워 하는 것들도 많고 업종에 따라서 이러다 보니 주인이 매장에 있는 시간보다는 주로 종업원들이 있는 시간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번에 그 사고도 그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종업원들만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 상해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종업원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날 세미나에는 박희진 뉴욕 한인 경찰협회장과 홍명선 형사가 참석해 강도에 대한 정의와 강도 예방 요령 등의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도 발생 시에는 갑자기 움직이거나 강도와 맞서거나 공격 또는 쫓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what to do while they're being robbed to make sure that they're safe so that they don't take any actions against the robber who's there. And also at the end that they are to report what happened over there, not for them to be afraid, not reporting, but we want them to report to make sure that that they're going to be safe and that if anything else, they will disseminate, police officers there to not to touch anything because maybe there might be fingerprints, so like that kind of things. So that's what we're going to be discussing about.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 케빈 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국장, 김하영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국장 등도 참석해 한인 소상인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제시한 예비 행정 예산안에서 지출이 27억 달러 늘어난 수정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3일 에이드리안 아담스 시 의장은 주택, 도서관, 공원, 학교, 보육, 정신건강 등 뉴욕시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예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 의장은 아담스 시장이 앞서 발표한 예비 행정 예산안보다 지출이 27억 달러 늘어난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교육 시스템 지원을 위한 3억 8,81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시의회는 수정 예산안에서 현재 대부분 수업일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시의 3K 차일드 케어 시스템이 학부모들의 니즈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일단 1,000개의 수업일 차일드 케어 좌석을 최대 10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장 수업일 좌석으로 전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 예산안에서 삭감된 뉴욕 시립대 프로그램 지원금 3,690만 달러 복구, 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7,790만 달러 예산 등이 교육 시스템 지원 예산 추가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아담스 시장과 시의회는 2022-23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6월 30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움직임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 1,500만 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푸드스탬프 개혁법을 발의, 수혜자 4명 중에 1명이 자격을 잃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스티 존슨 공화당 의원이 2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푸드스탬프 개혁 법안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8세에서 49세 성인은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연령층도 대폭 확대되며 사실상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영리단체 예산정책 우선순위센터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50세 이상 수혜자에 대한 일정 시간 근로 등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약 1,000만 명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주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3명 중 1명이 또 약 400만 명의 어린이가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이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팬데믹 이후 수혜자가 15% 이상 급증, 지난해 12월 기준 4,260만 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연방항공우주국이 아폴로 프로젝트 추진 이후 반세기 만에 진행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여성과 흑인 우주 비행사가 처음으로 달 궤도 비행에 나섭니다. 나사와 카나다 우주국은 3일 나사 존슨 우주센터 인근 엘링턴 필드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돌고 오는 2단계 임무를 수행할 우주비행사 4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4명의 우주비행사는 크리스나 코크 임무 전문가, 빅터 글로벌 파일럿, 리드 와이즈먼 지휘관, 제레미 한센 미션 스페셜리스트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코크와 글로버는 달 궤도를 비행하는 최초의 여성과 유색 인종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나사는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중단을 했던 달 인간 착륙을 다시 시도하기로 계획하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는 우주비행사들을 태우고 가는 첫 유인 비행입니다. 이번 탐사가 성공하면 인류 최초의 여성과 유색 인종이 달 남극에 착륙하는 유인 달 착륙선 아르테미스 3단계 프로젝트가 2025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나사는 2025년까지 이 프로젝트에 93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이 7월 이후 또는 가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과 측근들은 그가 이른 시일 안에 재선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성탄절 연휴 동안 가족들과 상의를 마치고 1월 중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됐지만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맞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괜히 먼저 출마 선언을 해서 언론의 표적이 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경쟁자가 없는 만큼 가급적 늦게 출마를 선언, 그때까지 비판적인 기사를 줄이고 단번에 본선으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선의 잠재적 경쟁자로 평가가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성추행 입막음 사건으로 기소가 됨에 따라서 바이든 자신은 선거보다 국정 운영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 극명하게 대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22학년도 커먼앱, 즉 대입 공통 지원서를 통해 미국 대학에 지원한 한국 국적 학생이 약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커먼앱이 발표한 2021-2022 학년도 유학생 대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 학사 과정에 지원한 외국 국적 학생은 5만 1,4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중국 국적 학생이 12,113명으로 7년 전보다 26% 증가해 가장 많았고 인도가 6,243명, 카나다가 3,080명, 파키스탄이 2,267명이었고 한국이 1,900
1,383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커먼앱을 이용한 한국 국적 학생은 2014-15학년도보다 15% 증가했으나 이는 2017-18학년도 국가별 순위에서 네 번째였지만 이번에는 파키스탄에 밀리는 등 미국 대학 지원 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국적 커먼앱 지원 학생 중 58%가 SAT 또는 ACT 성적을 제출, 전체 평균 44%보다 14%포인트나 높았습니다. SAT 또는 ACT 성적 제출 비율은 중국 국적 학생이 19%로 가장 높았고 카나다 학생은 26%, 네팔은 35%, 인도는 43%에 그쳤습니다. 또 한국 학생은 얼리 디시전을 지원한 학생이 전체 50%에 달했습니다. 연준이 참고하는 주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예상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2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0%, 전달보다 0.3%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오름폭은 1월 5.3%보다 0.3%포인트 둔화돼 1년 반 만에 최소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전월 대비 오름폭도 지난 1월 0.6%의 절반에 그치는 등 오름세 둔화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보다 낮았습니다. 이처럼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하락한 것은 에너지 가격이 1월보다 0.4%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폭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6%, 전달보다는 0.3% 각각 올랐으며 이 또한 1월 전년 대비 4.7%, 전월 대비 0.5% 상승보다는 낮은 것입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세 둔화가 뚜렷해진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의 직원 1인당 매출이 크게 줄었으며 IT 대기업 중 가장 큰 생산성 감소를 보였습니다.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2018년 트위터 직원 1인당 매출은 77만 6천여 달러에 달했고 지난해 일론 머스크 인수 직전에는 31만 7천여 달러로 60%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같은 기간 직원 수가 3,920명에서 7,500명으로 2배 증가했지만 1인당 매출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애플은 직원 1인당 생산성이 19.5% 증가했고 구글 모 회사 알파벳은 7.3%, 마이크로소프트는 7.3% 각각 늘어났습니다. 또 아마존과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는 같은 기간 직원이 각각 2.4배 늘었지만 1인당 매출은 각각 6.9%와 14% 감소에 그쳤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뒤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한 이유가 동종 기업에 비해 1인당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안감이 커지자 중립국이 지위를 버리고 서방 군사 동맹인 나토에 합류한 것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카페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영상입니다. 금발의 여성이 상자를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서고 군사 블로거 타타르스키는 상자에서 꺼낸 조각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m쯤 떨어진 거리에서 조각상을 건넨 여성이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Минуты 4, максимум 5 до взрыва. И потом это все произошло. 러시아 수사 당국은 타타르스키 폭탄 살해 용의자로 26살 다리아 트레포바를 체포했습니다. За что? Я бы сказала, пребывание на месте убийства Владлена Татарского. Я принесла туда эту статуэтку, которая взорвалась. 조각상을 누가 줬냐는 질문엔 한숨을 쉬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А кто тебе передал эту статуэтку? Можно я попозже расскажу? 러시아 수사 당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러시아의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레포바가 나발리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 반전 시위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레포바는 조각상을 전달하긴 했지만 폭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발리 측과 우크라이나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내부 반체제 인사 탄압에 이번 사건을 활용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폭발한 카페가 러시아 용병 그룹 와그너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러시아군 지휘부와 와그너의 권력 다툼이 이번 사건의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요즘 들어 산불이 잦아지고 피해가 커지는 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이유로 꼽히는데요. 문제는 잦아진 산불이 다시 기후 위기를 불러오고 그게 또 산불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세만 환경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림지대. 언뜻 보면 산불이 난 것 같은데 실은 산림관리대가 석유를 뿌린 뒤 일부러 불을 놓은 겁니다. 산불이 주변으로 번지는 건 주로 바닥에 깔린 낙엽과 마른 풀을 통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미리 계획적으로 불을 일으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나무 아래 낙엽과 풀을 제거하는 산불 예방법입니다. 산불 피해가 심각한 미국, 호주 등에서 고육지책으로 쓰인 방법입니다. A lot of times when we set up a burn plan, we're thinking about lighting based on the wind direction and where we're going to send smoke. 잦은 산불은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지면 온도는 높아지고 습도는 낮아져 숲의 환경이 고온 건조해지다 보니 산불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산불이 기후 위기를 다시 가속화시킨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대형 산불로 숲이 머금고 있는 탄소가 순식간에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기후 변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산불로 1,455메가톤의 탄소가 배출됐는데 유럽과 남미는 지난 20년 가운데 최대치였습니다. 약 5톤에서 10톤이 흡수되는데 거기에 이제 산불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약 한 50톤에서 70톤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10년 동안 흡수한 것이 한 번에 배출된다. 이 때문에 산불 발생 건수도 늘어 2050년엔 지금보다 30%나 늘어날 걸로 예측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중심의 조림 사업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소나무류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는 이유였는데 그동안 쑥가꾸기를 통해 토질과 토심이 많이 회복된 만큼 화렵수를 비롯해 다양한 구성의 숲 조성이 필요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 동쪽 70마일 지점 99번 하이웨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한인 대학생 등 3명이 탄 차량과 정면 충돌, 한인 대학생 전모 씨 등 3명과 사고차 운전자 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가 월스트리트저널 모스크바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기소,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 등도 기자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버지니아주 초등학교 수업 중 6살짜리 1학년 학생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교사가 교육청 등을 상대로 4천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존 F 케네디 공항 확장 공사 현장에서 가건물이 붕괴돼 공사 인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커네디컷주 웨스트 헤이븐 시티로부터 코로나19 지원금 44만 달러 상당을 가로챈 50세 남성에게 징역 8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3년간 위성 발사에 실패, 재정난을 겪어온 위성업체 버진 오빗이 어제 델라웨어 연방 파산 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PGA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이자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꼽히는 제87회 메스터스 토너먼트가 오는 6일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개막됩니다. 리사콕 연준 이사는 어제 미시건대 행사에서 주택시장 둔화, 신용 경색 등 긴축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시장이 견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4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입니다. 내일 아침에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2분, 해지는 시간은 오후 7시 24분입니다. 시민참여센터에서 2023년 풀뿌리 인턴십을 모집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시민참여센터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인사회에 대한 전반적 이해, 현 미국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세미나, 지역 정치인과의 면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6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되며 공공정책 및 정치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9학년 이상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시민참여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4월 28일까지 지원하세요. 이상으로 4월 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